자, 계속해서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기준에서는 인력 기준을 주된 기술 인력과 보조 기술 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보조 기술 인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제 보기를 보시면 2, 3, 4번은 보조 기술 인력에 해당이 되는데 1번에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경우는 주된 기술 인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2번.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2번 보세요. 자,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로서 수영장. 자, 운동시설 자체는 해당이 되지만 수영장만큼은 제외라고 했죠. 답은 2번. 다음 3번.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1번에 정신의료기관은 업무시설이 아니고 의료시설에 해당이 되죠. 답은 1번. 다음 4번. 다음 중 방염 대상물에 대한 방염 성능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자, 이 내용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수치들을 잘 보셔야 돼요. 수치. 자, 1번에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이다. 자, 1번이 맞는 거죠. 2번 같은 경우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이다. 아니죠. 30초 이내가 아니라 20초 이내가 돼야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이 20초 이내이다. 반대로 된 거죠. 30초 이내가 돼야 됩니다. 다음 4번에 탄화한 면적은 2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50cm 이내이다. 이것도 반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탄화한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이내가 돼야 되고 탄화한 길이가 20cm 이내가 돼야 되죠. 그죠? 답은 1번. 다음 5번. 다음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1번의 통합감시시설, 2번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 3번의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이 되는데 4번의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소와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죠. 답은 4번. 6번.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시설 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을 보시면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했죠. 1번에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다음 7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는 그 문제만 보셔도 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주거용.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잖아요. 그죠? 주거용이라는 게. 근데 보기를 보시면 아파트, 터널,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이 4개 중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파트죠? 이런 경우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한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암기할 내용을 하나 줄여갈 수 있는 거죠. 답은 1번에 아파트가 되겠죠. 다음 8번. 다음 중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방용품의 제외 대상.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대표적인 게 바로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라고 있죠. 대표적인 게. 그 답은 3번. 다음 9번.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 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된다. 맞네요. 답은 1번이네요. 2번 같은 경우는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된다. 자, 경보설비가 아니라 피난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피난설비. 3번, 소화수조, 저수조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된다. 아니라 소화용수설비에 해당이 되고, 4번에 연결송수관 설비는 소화용수설비에 해당된다. 소화용수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가 되네요. 3번, 4번이 바뀌었네요. 그죠? 답은 1번. 다음 10번.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숙박시설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형 숙박시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답은 4번의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라 대표적인 그 업무시설이라고 있죠. 업무시설. 그 업무시설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피스텔이. 답은 4번. 다음 11번. 무창층에서 계급을 한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급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몇 미터 이내를 말하는가? 바로 1.2m 이내가 되는 겁니다. 1.2m 이내. 답은 2번. 다음 12번.
특정 소방 대상물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3번, 4번은 주차용 건축물, 그다음 주차장, 정비학원은 해당이 되는데 2번에 종합 여객시설은 운수시설에 해당이 되죠. 운수시설. 답은 2번. 다음 13번. 소방시설 중 연결 살수 설비는 어떤 설비에 속하는가? 연결 살수 설비는 4번의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죠. 다음 4번. 다음 14번. 다음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면제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그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했을 때 설치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럼 보기 중에서 3번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 다음 15번.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매체를 통하여 몇 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하는가? 이거 한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바로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 답은 1번. 다음 16번. 소방시설의 종류 중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의 제연설비죠. 이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다음 17번. 특정 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보실게요. 1번 가구류. 가구류 같은 경우는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니죠. 2번에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를 포함한 커튼류 맞고요. 3번에 무대용 합판 맞죠. 4번에 종이 벽지를 제외한, 그죠?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종이 벽지를 제외한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류. 답은 1번에 가구류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답은 1번. 다음 18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얼마인가? 답은 2번에 3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회 위반하면 100만 원, 2회 위반하면 200만 원, 3회 이상일 때는 300만 원. 그죠? 100, 200, 300 이게 순차적으로 간다고 했어요. 답은 300만 원. 다음 19번.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4번을 보시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자, 여기서 50제곱미터가 틀렸죠. 그리고 50제곱미터가 아니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20번. 다음 중 면적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바로 답은 2번의 항공기 경락고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항상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항공기 경락고. 다음 21번.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 중 노유자 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은 이제 노인이나 아동을 위한 그러한 시설을 말하는 거죠. 보기 4번에 정신의료기관은 의료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22번.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의 안마시술소, 2번의 독서실, 3번의 한의원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만 4번의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위락시설. 답은 4번. 다음 23번.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보기 1번의 지하구. 이 지하구는 1급이 아니라 바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1번. 다음 24번.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인 경우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여기서 목욕장 같은 경우는 그 면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답은 2번. 다음 2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 인명구조기구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시면 이것도 한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 층?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또는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한다라는 것. 7층 이상인 관광호텔 그리고 5층 이상인 병원. 요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26번. 층수가 20층인 아파트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층수.
자,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가 20층이기 때문에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전층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의 전층. 다음 27번. 다음의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마약 진료소, 3번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4번에 한방병원. 자, 이 세 가지는 의료시설이 되지만 2번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노유자 시설. 다음 28번.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맞죠? 2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맞고요. 3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연장인 건축물. 맞죠? 답은 4번. 35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이다. 여기서 35명이 아니라 5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50명 이상. 답은 4번. 다음 29번.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자, 보기 4번을 보시면 자, 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여기서 틀린 것은 2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이 돼야 되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30번. 자, 소방관계법에서 피난층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피난층의 정의 물어보는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답은 4번.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이게 바로 피난층이에요. 피난층. 다음 31번. 소화활동 설비에서 제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4번에 보시면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300m 이상이다. 자, 이게 틀렸죠. 제한 설비를 설치할 때는 자,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그 길이가 없어요. 그죠? 정해진 길이가 없고 어떻게 되냐면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서 길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딱 정해진 값이 없고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32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2, 4번은 그 해당 사항이 되지만 3번에 재난방지대책 및 민방위 조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33번.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기준 중 보조기술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 아까 1번 문제랑 비슷한 거죠? 자, 2번을 보시면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여기서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겠죠. 소방공무원. 답은 2번. 다음 34번. 소방시설을 구분하는 경우 소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의 제연설비가 해당이 안 되죠. 제연설비 같은 경우는 소화 활동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 다음 35번.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대상물. 자, 이거는 1, 2, 3번은 다 해당이 되는데 4번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여기는 소방 교육과 소방 훈련을 할 수 없는 곳, 안 해도 된다는 곳이었죠. 그죠? 답은 4번이 되네요. 4번. 그다음에 36번에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소매시장 맞죠? 2번에 도매시장 맞고요. 4번에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건축물도 맞네요. 답은 3번에 3층 이상인 학원. 자, 3층 이상이 틀렸죠? 바로 5층 이상의 복합 건축물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3층 이상이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3번. 다음 37번. 자,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몇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바로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의를. 답은 2번. 다음 38번.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는가? 바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39번. 교육 연구시설 중 학교 지하층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몇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바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7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700제곱미터 이상. 답은 3번. 다음 40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지도 감독권자로 옳은 것은 소방 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대한 지도 감독자는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합니다. 답은 2번. 다음 41번에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소방시설 관리사 맞죠? 2번에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맞고요. 3번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자, 1, 2, 3번은 해당 사항이 되는데 4번에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기서 3년 이상이 틀렸네요. 그죠? 3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이 돼야 맞는 겁니다. 답은 4번. 다음 42번.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어디에 설치한다? 바로 단독주택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단독, 그죠? 단독경보형, 단독주택에 설치한다. 단독. 답은 4번. 다음 43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설비가 세 가지 있었죠? 1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 2번에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4번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근데 답은 2번에 연결 살수 설비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답은 2번. 다음 44번.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1, 2, 3번은 자, 기준이 맞는데 4번에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것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답은 4번이 틀렸죠. 다음 45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 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숙박시설 중에서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종사자 수와 침대의 수를 합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답은 1번에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의 수를 뭐하는가? 합한 수다. 답은 1번. 다음 46번.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맞고요. 2번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맞죠? 3번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자, 1, 2, 3번은 맞는데 4번에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3000제곱 미만의 합숙소다. 여기서 30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맞습니다. 답은 4번. 다음 47번.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몇 년 이상의 소방실무 경력이 필요한가? 자, 여기서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참고로 소방설비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답은 2번에 3년이 되겠네요. 다음 48번. 소방서장의 소방대상물 개수, 이전, 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자는 누구냐? 바로 2번에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해 줍니다. 시도지사. 다음 49번에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의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자, 2번에 소방기술사, 3번에 소방시설 관리사, 4번에 지방소방위 위상의 소방공무원은 해당이 되고 1번에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안 되죠. 답은 1번. 다음 50번. 자, 소방청장은 방염대상물품의 방염 성능 검사 업무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가? 이거 한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방염 성능 검사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냐? 바로 4번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51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방용품 중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및 기기가 아닌 것은
자,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거예요. 1번의 소화전, 3번의 유수 제어 밸브, 4번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해당이 되지만 2번의 방염제는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소화용. 소화 설비가 아니라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답은 2번. 다음 52번에 화재 안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 시설로서 옳은 것은 답은 4번의 연결 송수건 설비와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답은 4번. 다음 53번.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소방안전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번에 자체 점검 및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4번에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맞고 1번에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강제처분, 피난 명령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3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이번 단원은 그 출제 비중도 높은 편이고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